안녕하세요. 테드립식의 제임스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서면서요. 해외 유학을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학비뿐만이 아니라 생활비라든지 보험료, 기숙사비까지 모든 비용이 달러로 지출되기 때문에요. 환율 상승은 곧바로 경제적인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학생들과 부모님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송금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은행별 그런 환율 우대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라는 것입니다. 은행별로 환율 우대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 해외 체류자를 위한 환율 우대 프로그램이 있고요. 최대 90%까지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외환 우대 쿠폰을 제공하고 있고요.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도 하나글로벌 멤버스 고객 대상 환율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개 80%에서 90% 하고 있고요. 우리은행이나 NH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바일 또는 인터넷 환전 이용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 창구보다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환전을 하시면요. 더 높은 우대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비대면 환전 예약 서비스를 통해서 특정 환율로 예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해외 송금 시에 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국내 은행에서 미국 은행으로 송금 시에 송금 수수료, 중개은행 수수료, 그리고 수취은행 수수료 이렇게 세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비용을 갖다가 송금 시에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은 송금 수수료 면제 이벤트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이벤트가 있는 은행이 있다고 하시면은 그런 은행을 활용을 하시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송금 전용 핀테크 서비스, 예를 들어서 와이즈라든가 리볼트, 레미틀리 등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수수료가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계좌를 개설 후에 일괄 송금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번 송금하시는 것보다는 한 번에 일정 금액을 보내는 것이 수수료 절약에는 유리합니다. 단 이 방법은요, 환율이 급등락할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반대로 환율이 유리할 때마다 여러 번 나눠서 분할 환전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율 예약 서비스를 제공해서요. 원하는 환율이 도달을 하면은 자동으로 환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학 비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히 학비일 것입니다. 우선 이 학비 문제에 있어서는 장학금 및 재정 보조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생각하실 수 있는 게 merit based scholarship, 그러니까 성적 우수 장학금인데요. 성적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활동이나 재능 같은 것들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주어질 수가 있죠. 국제 학생들, 그러니까 유학생들도 받을 수 있는 장학금들도 여러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로 얘기를 드리면은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워싱턴에 있는 Emerging Global Leadership Reader Scholarship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클락 유니버시티에도 Presidential Scholarship 또는 오레곤 대학의 ICSP Scholarship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대학별로 장학금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입학 지원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원서를 제출 시에 그때 같이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나중에 합격한 이후에 신청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하실 때 추천서나 에세이, 활동 증명서를 철저히 준비하시면요. 장학금 수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need base, 그러니까 재정 보조를 need base financial aid를 신청하시라는 겁니다. 재정이 어려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필요 기반 need base의 aid를 제공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일부 대학은 유학생들에게도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니드 블라인드 학교만 제공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니드 블라인드 니드 베이스로 제공하는 학교들이 적죠. 그렇지만 이 학교들은 입학
그 사정에 있어서 니드 블라인드로, 그래서 재정 보조를 신청하는지 안 하는지 관계없이 일단 학생만을 보고 입학 사정을 갖다가 한다라는 그 차원이 있는 거고요. 니드 어웨어 대학들도 만약에 물론 유학생이기 때문에 이 학생이 재정 보조를 신청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는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학생이 뛰어난 학생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고요. 그랬을 경우에 재정 보조는 시민권자 학생들과 동일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쓰고 있는 유학생들에게도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쓰고 있는 학교들이 늘었는데요. 현재는 10개 학교가 니드 블라인드를 하고 있는데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에머스트, 보도인, MIT, 다트머스, 조지타운,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노르데인과 브라운 대학교가 새로이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유학생들이 재정보조 신청을 하실 때는 뭐 팝사의 경우는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CSS 프로파일을 갖다가 제출하신다던가 또는 학교에 따라서는 CSS 프로파일을 쓰지 않고 학교 자체 재정 프로그램을 쓰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보시고 재정보조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 시에는 부모님의 소득 증명 서류, 뭐 세금 보고서라든지 월급 명세서 등이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비 절감을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는 대학을 선택적으로 전략을 갖다가 짜서 지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대학을 선택하실 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생각하실 거는 학비가 저렴한 주립대학을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인스테이트 학생들과 달리 아웃 오브 스테이트 그 비용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유학생들의 경우에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는 학비에 있어서는 저렴한 편이고요. 또한 일부 대학에 있어서는 유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 일부이긴 합니다만 일부 주립에서는 특정 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국제 학생, 그러니까 유학생들에게 거주자 학비, 인스테이트 튜이션의 혜택을 주는 주도 있기는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커뮤니티 컬리지, 그러니까 2년제 대학을 먼저 갔다가 4년제로 편입하는 방법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커뮤니티 컬리지는 학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졸업 후에 2년 졸업 후에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죠. 보통 커뮤니티 컬리지의 학비는 뭐 5,000불에서 1년에 10,000불 정도의 수준, 좀 그거보다 좀 높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정도 수준으로 4년제 대학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죠. 또한 이후에 4년제 그 명문대학으로 편입을 하시면요, 전체적인 총 학비는 크게 절약하실 수가 있는 걸로 보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학업 기간을 단축을 하셔서 학비를 절약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대학 학비는 보통 등록 학기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요, 학업 기간을 단축을 시키면은 비용 절감 효과가 크게 되겠죠. 또한 뭐 물론 같이 그 기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생활비 부분도 함께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학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학점 인정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취득한 학점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을 받으면 졸업을 앞당기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P 과목이나 IB 과목 같은 거에서 일정 이상의 점수를 받으시면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Dual Element, 고등학교 때 이중 등록 프로그램 같은 것을 이수를 하시면은 학점이 선취득되겠죠. 그렇지만 대학마다 모든 그 과목을, 모든 AP나 IB 과목들을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요. 또한 대학 따라서는 이러한 뭐 AP나 IB 과목들을 그 학점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크레딧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학교들, 특히 뭐 IB라든지 아주 탑 랭킹이 있는 대학들은 인정을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하시고 전략적으로 AP나 IB 과목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단 주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UCLA라든지 버클리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보통 AP 과목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여름이나 겨울 계절 학기를 수강하시는 방법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방학 동안에 계절 학기를 수강하시면요, 조기 졸업이 가능하시고요.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계절학기 등록비가 할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학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전략 중에 세 번째로는요, 생활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처음으로 생각해 보실 거는 이제 기숙사 부분입니다. 사실 대학 기숙사는 뭐 1학년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필수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학교 주변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쉐어하우스나 홈스테이를 찾는 게 훨씬 더 저렴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을 하나 하더라도 뭐 방 크기에 따라서는 그 친구들과 그거 갖다 쉐어해서 나눠서 쓰실 수도 있고요. 또한 대학 주변에 한인 커뮤니티 같은 것을 잘 찾아보시면은 그 방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한인분들도 사실상 뭐 남는 방 같은 걸 갖다가 그렇게 이제 빌려주고 임대를 받고 하시는 것 갖다 선호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무간지 같은 걸 찾아보시면은 쉽게 쓰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중고 물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책이나 가구, 생활용품 등은요, 중고 마켓, 뭐 크레이글리스트나 뭐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뭐 이런 것들 또는 학교의 게시판 등을 적극 활용하시면은 큰 비용을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재비, 그 책값 역시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죠. 그래서 이 새 교재를 사시는 대신에 중고책을 갖다가 뭐 아마존 유스드북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가 있고요. 또 뭐 일부 도서관에서는요, 교과서를 무료로 대여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학생 할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유학생증이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을 챙겨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교통비나 뭐 소프트웨어 또는 쇼핑 등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르바이트와 인턴십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유학생들이 일을 하다가 뭐 체포됐다느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유학생들도 일부 교내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내 근로장학금, 워크스타디를 갖다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유학생들도 뭐 학교 내에 도서관이나 카페, 기숙사 관리 등 학교 내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주당 최대 20시간까지는 근무가 가능합니다. 또는 대학원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RA, 그러니까 연구보조직이라든지 TA, 뭐 조교직 등으로 일을 하시면은 학비 감면이나 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학부생들도요, 교수 연구실에서 근무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원하실 때 교수님들이나 연구실을 갖다가 미리 찾아보시고요. 이메일로 지원 의사를 밝히시는 게 유리합니다. 사전에 미리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놔야 그런 자리가 생겼을 때 연락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또는 OPT나 CPT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건데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시면 학업과 관련된 그런 인턴십, OPT나 CPT를 통해서 수입을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온라인 프리랜서 일감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번역이라든지 디자인, 프로그래밍 같은 일을 갖다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찾으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보험 및 기타 비용에서도 절감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학교 건강보험이 대체가 가능한지 확인을 갖다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국의 대학 건강보험은요, 학교 제공 보험료가 연간 한 1,500불에서 뭐 많이는 4,000불까지 드는 학교들도 있는데요. 일부 학교는 외부 보험 가입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학교 보험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요. 그런 저렴한 국제학생 보험, 예를 들면은 뭐 ISO라든가 IMG, 시그나 등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학내 또는 학교 근처 이동을 하실 때 저렴한 교통수단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쉽게 우버나 리프트를 부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대중교통, 왜냐면은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통 패스 같은 것들 이용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 그렇거나 또는 뭐 학교가 굉장히 크거나 그럴 경우에는 뭐 학교 내에 돌아다니는 버스도 있습니다만 자전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활용하시는 것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환율 시대에는 좀 더 체계적인 재정 계획과 절약 전략이 필요합니다. 환율 우대 혜택을 활용을 하시고 생활비와 학비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시면서 그 유학 생활을 보다 경제적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유학을 계획 중인 학생과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대학 선택에 좀 더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입시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